내가 뭔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보는 어떤 사람도 내가 보는 것을 바라보죠. 네, 그 당연한 거죠. 제가 뭘 보나 이러면서 보게 됐잖아요. 내가 제대로 된 곳을 바라봐야 이 관객도 내가 봐야 될 곳을 자연스럽게 같이 바라봐 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대본에 있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제4의 벽을 뚫고 관객을 신경 쓰고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이 딴 데를 신경 쓰고 있다면 청자가 당연히 캐치를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제5장 주의 집중. 제4의 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4의 벽이? 오른쪽 부분에 벽 하나, 딱 세트 벽 하나. 그 다음 왼쪽 벽에 세트 벽 하나, 이렇게 날개 모양처럼 이렇게 열려서 세트 벽. 그 다음 뒤에도 배경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면이 사실 막혀있는 형태의 무대 세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앞에는 막을 수 없죠. 왜냐, 앞은 이제 관객들이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앞에 벽을 세우는 것을 제4의 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사실 벽이 있다라고 설정하는 거죠. 벽이 있으면 뭐 이렇게 안 되겠지만, 객석들이 봐야 되니까 안 되겠지만, 거기에 이제 무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벽이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뚫려 있다라는 상상을 하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실험극의 경우는 또 다르다만, 그래서 거기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1벽, 2벽, 3벽, 그 다음에 앞에도 벽이 있다라는 걸 제4의 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저희가 상상력 파트를 다룰 때 커튼을 다 치고 했어요. 무대 커튼을. 그래서 그곳을 마리아의 거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여러 가지 연습들을 이루어졌는데, 제5장 주의 집중 파트에 오면서 선생님이 이 커튼을 쳐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4의 벽이 열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끼리만 그냥 무대에서 뭐 내 파트너, 내 상대역 한테만 이제 우리끼리만 연기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이제 객석이 이제 눈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제 어떤 친구들은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폴 같은 어떤 친구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뭔가 그것을 자극제로 삼아서 호감을 갖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비극한 편에 대한 스토리를 주면서 상황 연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연기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고, 그리고 뒤편에 보다 보면 한 번 더, 몇 번 더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 아파트예요. 한 여자, 엄마, 그리고 아빠, 아이, 그리고 처남이 같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지금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아주 갓난아기예요. 목욕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남편은 서류를 정리하면서 돈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 남편은 은행원으로서, 그래서 이 은행에서 가져온 돈으로 관리를 해주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인지를 세는 거예요. 본인 돈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남편 옆에는 처남이 앉아 있는데, 이 처남이 이제 모자라는 거, 어디 지적장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 돈다발을 묶어놓은 끈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죠. 뭐 10,000원짜리를 한 10개씩 묶어서 얇은 종이로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 묶어 놓은 걸 풀러서 벽난로에 던지고 돈을 세고, 그 다음에 또 풀러서 던지고 돈을 세고, 이러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작은 종이가, 이 종이띠가 벽난로에 들어가면서 활활활활 타는 것이 이 모자라는 처남이 볼 때 되게 재미있어 보이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내가 목욕하는 아기가 이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것 좀 일로 와서 이것 좀 봐, 이런 식으로 남편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부릅니다. 그래서 남편은 뭔데 이러면서 이제 욕실로 가요. 이 사이에 이 장애인 처남이 이 돈이 호로로로로로 이렇게 종이띠가 탔던 게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종이띠든 돈이든 개념이 없으니까 지폐를 이제 한 장씩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헐헐 타고 재밌네.
돈 또 한 장, 뭐 10,000원짜리 한 장 또 홀, 오 재밌네 이러다가 몇 장을 집어서 던졌더니 이게 훨훨 더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벽난로에 태웁니다. 뭐 10만 원, 뭐 훨훨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계속 훨훨 이렇게 태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타고 마지막 남은 돈 뭉치를 이제 쏟아냈을 때 이 남편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처남을 있는 힘껏 밀쳐내고 그 다음 이제 돈을 막 그 벽난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돈을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막 뜨겁지만 막 건져내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놀라워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아내가 나왔겠죠. 그래서 보니까 동생이 마룻바닥에 뻗어 있는데 동생이 일으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이제 손에 피가 이제 뇌진탕이라든지 이제 머리를 다쳤나 봐요. 그래서 피가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아내도 깜짝 놀라서 이제 막 깨우려고 애쓰고 남편한테 물 좀 떠와 막 이러는데 남편은 돈이 타버린 이 사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멍하게 쇼크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아내가 막 스스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남편이 이제 멍하게 있으니까 물을 좀 떠오려고 본인이 이제 욕실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와요. 이 비명소리는 아내가 이제 욕실에 가봤더니 아이가 이제 물 속으로 빠진 거예요. 욕조로 빠진 거. 그래가지고 익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겠죠. 아내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이를 거기다 두고 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냥 물속에 빠뜨리고 오지는 않았겠죠. 엄마가 어느 정도 뭐 살짝 뭐 벽에 기대 놨다든지 뭐 잠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놨는데 밖에서 이런 큰일이 벌어질 줄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더 지체하게 됐고 그 사이에 이제 아이는 뽀글뽀글 해서 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런 장면입니다. 내용만 봤을 땐 굉장히 드라마적 요소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사건이 굉장히 큽니다. 이 의외성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설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객석 문이 열려 있고 막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자, 너희들 지금 커튼이 쳐져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해냈었는데 지금 커튼 걷으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못하네? 그 이유가 뭘까? 너희들은 아마 이 무대에서 빚지고 있는 이 비극의 힘보다 관객의 자력이 더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객을 신경을 너무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커튼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오케이 그래 좋아 그럼 커튼 한번 내리고 한번 해보자 이래서 커튼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꼬스차라는 친구가 아빠 역할을 맡았는데 뭔가 이제 드라마틱한 대목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보러 욕실에 갔다가 나와서 처남이 이제 돈 뭉치를 이렇게 활활 태우는 것을 본 그런 장면이겠죠. 이 드라마틱한 대목에 이르자 나는 왠지 내 연기가 뭔가 미흡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나는 실제로 내가 느끼고 있는 내 감정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해보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과장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장면 연기를 해냅니다. 그리고 연출 선생님은 그 연기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처음에는 네 연기가 제대로 됐었어. 근데 끝에 가서는 가식적인 연기가 됐네. 너는 감정을 억지로 쥐어짜냈어.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블랙홀, 객석을 말합니다. 이 객석이 있기 때문에 라고 돌리지 마라. 무대에서 적절한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이 객석뿐만이 아니야. 아마 가장 큰 커다란 결함은 니들이 주의 집중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주의는 창조적 작업을 위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집중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 오늘도 커튼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커튼 오늘도 올라갔네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무대에 있고 선생님은 객석에 있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면서 너 거기 그 신발 뒤축 부러진 여학생 너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발 뒤축 부러진 여학생 누구지? 난가? 이러면서 막 자기 신발을 막 이렇게 보고 넌가? 누구지? 우리 반에 누구지? 남자애들이라면 누군지를 이제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는 상황이 잠깐 벌어지고 선생님이 자
방금 이 객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의 비서가 와서 서류 봉투를 갖다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신발 뒤축 부러진 여학생 찾느라고 여기에 그 비서가 왔다 갔는지를 아무도 캐치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우리 이거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뭔가 신경 쓰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일. 눈앞에 커튼도 쳐져 있고 뻔히 보이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아무도 볼 수 없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객석을 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니? 무대에 관심을 쏟으면 된다. 푼라이트 이쪽 편에 집중하는 순간, 푼라이트 이쪽 편이라는 건 이제 무대에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순간 저쪽 편, 객석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생각은 멎어버린다는 사실을 이때 코스차가 깨달아요. 그래서 선생님 또 말씀하십니다. 배우는 주의에 초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을 말하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주의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주의해라 라는 그 주의가 아니고 이제 주의 집중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에 그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주의의 초점을 객석에 두어서는 안 돼. 대상이 매력적일수록 주의 집중도 커질 거야. 주의를 고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대 위에 물건을 보는 법, 그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게 하는 법을 너희들이 새롭게 익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작해요. 자, 제일 처음에 하는 훈련이 이제 핀 조명을 무대에 딱 떨어뜨립니다. 자, 주변이 어두우면은 불빛에 비치는 한 지점에 집중을 하기란 굉장히 비교적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가 안 보이니까 여기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되게 쉽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조명을 다시 켜고 물건 관찰 연습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너는 의자의 등받이를 관찰하고 너는 연필을 관찰하고 너는 노끈을 관찰하고 너는 성냥을 관찰해 이러면서 학생 하나하나마다 다 물건을 이제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집중하는데 코스차 같은 경우는 무엇을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 물건을 그냥 오로지 관찰 이러고 있었는데 폴은 본인에게 이제 부여받은 물건이 노끈이었는데 노끈이 여기가 뭔가 이렇게 끈이 여기에 살짝 묶여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차가 야, 너 그거 풀지 마. 선생님은 그냥 관찰하라고 했지. 그걸 풀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얘가 이건 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대상을 깊이 관찰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보고 싶은 욕구는 그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자, 역으로 대상을 어떻게 또 해보려고 든다면 이번에는 그 대상에 관한 관찰력이 커지게 되고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배우는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과의 접촉이 강화되는 것이다 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쓰여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첫 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깊이 관찰하고 있다 보면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텀블러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텀블러는 뭐 어떻게 생겼지? 뚜껑이 있나? 그러면 커피라도 마셔, 보온력이라도 테스트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배우의 모든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극히 낯익고 간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천의 배우 앞에서, 수천의 관중 앞에서 풋라이트 안쪽에 등장하게 되면 긴장하게 된다. 네, 여러분들도 수천이 아니라 한 2명만 있어도 여러분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학원에서 그냥 맨날 보던 걔네들인데도 자, 본인 차례 되면 긴장하죠.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면 또 보는 사람 하나 있으면 또 긴장하죠. 1년을 2년을 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도 또 긴장하죠. 네, 그래서 긴장에 대한 부분들 긴장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배우는 스스로를 교정해 가면서 걷고 움직이고 앉고 눕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무대에 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이크 앞에 딱 서서 온 에어에 여러분들 녹음을 하는 그 상황을 제가 학원마다 다 다르겠다만 온 에어에 불이 딱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자, 큐 아니면 선생님의 큐 사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집에서 했던 것만큼 내가 밖에서 연습했던 것만큼 그렇게 안 되죠.
긴장돼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근육의 이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근육들이 이제 뭐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되면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법을 다시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이크 앞에서 걷고 움직이고 앉고 눕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눈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저 천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데 천을 애들이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노려보고 째려보고 아니면 멍하니 보고 눈빛에 아무런 느낌이 담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눈빛 너희들 진짜 뭐 꼴사납다. 왜 이렇게 천 하나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아무리 입을 나불대고 아무리 손발을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서글서글한 눈길만은 못하다. 대상을 제대로 보는 배우의 눈은 관객의 주의를 끌고 나아가서 관객이 보아야 할 곳을 가르쳐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성우의 연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얼굴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신경 쓸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초보자 분들이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껴지죠.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말, 우리의 대사가 누군가한테 주고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이 모든 것에 눈빛이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눈빛이라고 말할 만한 여러 가지들이 담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기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보이스가 멋지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기교를 쓰고 테크닉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의 방향성, 그 말의 말의 눈빛, 좋은 표현 같은데요. 말의 눈빛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글러먹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을 제대로 바라봐야 하고 잘 전달해야 하고 관객의 주의를 그래야 관객의 주의를 끌고 나아가서는 관객이 그 사람이 봐야 될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보는 어떤 사람도 내가 보는 것을 바라보죠. 네, 그 당연한 거죠. 제가 뭘 보나 이러면서 보게 됐잖아요. 내가 제대로 된 곳을 바라봐야 이 관객도 내가 봐야 될 곳을 자연스럽게 같이 바라봐 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대본에 있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제4의 벽을 뚫고 관객을 신경 쓰고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이 딴 데를 신경 쓰고 있다면 청자가 당연히 캐치를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중요해 보여서 제가 한 번 더 찝어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배우가 결코 보아서는 안 되는데 계속 시선이 돌아가는 대상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조명을 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는데 조명을 다 끄고 그다음 조명들을 막 흩으시는 거예요. 이 조명들을 막 이것도 켜고 저것도 켜고 작은 조명들 큰 조명들 여러 가지들을 깜빡깜빡 하시면서 막 이렇게 부산스럽게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걸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다른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저게 신경이 쓰이고 나는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고 예를 들면 무대에 있는데 좀 늦은 관객이 살짝 들어온다 이러면 그걸 이렇게 그 신경이 다 쓰이는 거죠. 저기서 누가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 띵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 무대에서 연기하다가 그게 이제 귀에 들리고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부산스러운 작은 불빛들을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쓰여 주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우 연기는 훨씬 더 어렵죠. 그쵸? 성우 연기는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그쵸? 무대에서는 내가 만약 무대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조명이든 여러 가지든 관객도 이상한 관객이 아닌 이상 조용히 해주죠. 네, 그 보고 싶은 공연을 집중하기 위해서 본인의 예의를 갖춰줍니다. 그런데 성우 연기를 이제 녹음하는 그 과정들은 심각하게 부산스럽죠.
네. 뭐 앞에 뭐 여러 가지들 뭐 PD님, 음악 관찰님 뭐 하고 심지어는 PD의 큐를 다 받아야 되고 뒤에서 막 소리 내주시고 뭐 움직이고 마이크를 쓰려고 서로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뭐 둘이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무대에서는 진짜로 봐준다고 한다면 우린 아무도 안 봐주지. 그치? 오직 앞에는 마이크 하나. 얘가 사람도 아닌데 얘를 보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집중력에 대한 부분은요. 연극 배우보다도 성우들이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야 돼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이제 토르초프 선생님이 안 오셨고요. 라흐마노프 조연출님께서 들어오셔서 집중력 연습을 시키는데요. 이 집중력 연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연습인데 성우지망생 여러분들은 평생에 할 일이 없는 연습이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인데요. 이런 집중력 훈련, 뭐 관찰력 훈련, 이런 여러 가지 배우의 훈련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로 내주는 비물질 훈련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지게 될 텐데 연극을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근데 성우지망생 여러분들은 오로지 대본 외에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훈련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실력이 많이 늘까요?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라흐마노프 선생님께서 어떤 집중력 연습을 시키시냐면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바라볼 대상을 정해주면은 그 형태, 선, 색상, 세부사항, 특징 등을 다 이제 관찰을 해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초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초를 주고 그 대상을 딱 이제 묘사를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텀블러다 이러면 여기 텀블러에는 스타벅스라고 쓰여져 있고 색깔은 뭔가 베이지색이고 뭐 안에는 뭐고 뭐 하고 여기에 뭐 커피가 흐른 약간 자국이 묻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시키는데 애들이 제대로 말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뭐 되게 막연하게 말하고 아니면 잘못 말하고 뭐 제대로 말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용 수업을 다시 받고 온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전에는 30초였는데 이번에는 20초간. 그러니까 배우가 고도의 집중력이 요하는 직업인 거죠. 이렇게 집중력 훈련을 시키는 게. 딱 가가지고 그 상황을 탁 캐치해서 탁 끌어들여서 그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연습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집중력 연습을 시키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토르초프 선생님이 다시 오세요. 그래서 주의 집중의 범위를 이제 조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배우의 시선은 이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영역 내에는 이 점 이렇게 옮겨 다녀도 무방한데 이 영역의 한계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주의의 범위부터 시작을 해요. 탁자 위에 그 전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똑 떨어뜨리세요. 이것은 아주 작은 주의의 범위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꽃사의 얘기예요. 이 조명이 떨어지니까 나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탁자 위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내 주의를 끌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동그랗게 빛을 받고 있으면 누구나 완전히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법이다. 이 빛의 범위 안에 있으니까 내 방에 있는 것보다도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오롯이 집중을 해요.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그럼 우리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또 이렇게 집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핀 조명이 어디 탁 떨어져요. 연극 같은 걸 여러분들이 보실 때 탁 떨어지면 거기 집중이 싹 되죠. 자연스러운 거죠. 자, 좁은 공간에 있으면 누구든 주의를 집중해서 여러 가지 대상을 매우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사상이나 감정의 섬세한 표출과 같은 보다 복잡한 활동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작다라고 한다면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딱 정확하게 작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도와주고 있을 때 연기하기 쉽고 내가 집중도 훨씬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기분을 잘 새겨두어라. 그게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연극 용어이기도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함께 있으니까 뭐 객석에도 있고 뭐 연극이 만약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스태프들도 있을 것이고 무대
옆, 무대 뒤, 무대 앞에 관객,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으니까 너는 군중 속에 있는 거고 주위의 작은 범위에 의해서 우리와는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독하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천의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도 배우는 달팽이가 껍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언제나 그 군중 속의 고독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중력 없는 애들이 이거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작은 주의의 범위를 연습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 범위, 그러니까 조명을 좀 더 넓힙니다. 몇 점의 가구, 탁자, 학생들이 앉아있는 의자 몇 개, 뭐 벽난로, 그 앞에 있는 안락 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작았을 때는 뭐 눈에 슉슉 들어왔는데 이제는 뭐 뒤도 좀 돌아봐야 되는 거고 옆도 좀 봐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한눈에 파악이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범위 내의 모든 물건들을 각기 독립된 지점으로 설정을 하고 전 영역을 조금씩 나누어 대상들을 하나씩 차례로 줘서 여기에는 뭐가 있고 벽난로 옆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제 눈에 다 담으려고 하니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신경을 써서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빛의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그전에는 핀 조명이 이렇게 탁자에만 딱 떨어져가지고 그 뒤에는 깜깜한 부분들이 훨씬 많아서 거기는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조명이 커지니까 이 조명이 떨어진 그 주변에 살짝 어스름하게 거기가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테두리 밖에 있는 그 물건들에도 빛이 반사가 되면서 그들도 희미한 조명 효과를 발휘하면서 자꾸 이제 신경이 더 이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느끼니까 이제 집중이 좀 깨어졌겠죠. 그 다음 이제 큰 범위, 최대 범위를 말합니다. 이제 모든 조명을 다 켜요. 이 크기는 그런데 여기는 강의실일 뿐이니까 이 정도지만 만약에 여기가 해변이라든지 평원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범위는 무한히 넓어져서 결국은 수평선이나 지평선에 맞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이 모든 최대의 범위를 다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겠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범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집중이 자꾸 깨지는 거죠. 중간중간에. 자, 선생님이 이 조명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킨 다음에 자, 우리 불은 다 켜놓고서 이 주의를 집중하는 연습을 다시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시켜요. 불은 이제 다 켜 있는데 자, 처음처럼 이 탁자에만 집중해보자. 그 다음은 이 무대에만 집중해보자. 그 다음은 이제 전체에만 집중해보자 이러는데 조명이 다 켜져 있으니까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잘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자, 어둠 속에서 한 군데만 빛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대상이 배우의 주의를 끌게 되지 빛을 받지 않는 그 밖의 모든 것은 일단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배우는 그쪽으로 주의를 뺏기지 않기 때문이다. 범위의 외곽이 선명하고 주변에 어둠이 짙기 때문에 배우는 그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저 밖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잘 안 든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거기서 나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뭔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이 켜지면 범위의 윤곽이 모호하기 때문에 배우는 마음속으로 윤곽을 딱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밖을 넘겨보려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사람이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는 요소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배우는 불빛 대신에 불빛을 우리는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우 연기는 불빛 대신에 자신의 주의를 써서 일정한 한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 있는 눈에 보이는 온갖 사물들의 견인력을 극복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사물들의 견인력 뭐 어렵게 쓰여 있긴 하지만 저 사물들이 이제 나를 봐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신경을 탁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나의 집중력, 주의 집중력. 우리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의 차이인 거죠. 이제 책상이 더럽고 뭐 이렇게 공부하려고 딱 앉으면 저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막 이런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인 거고 내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탁 들어가가지고 주의를 다른 게 신경이 전혀 쓰이지 않을 때 밖에서 뭐 엄마가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뭐
하하호호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인 거죠. 그렇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물들이 나를 봐, 나를 봐, 뭐 이러면서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언젠가는 이걸 다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팁 하나를 알려줄게 이러면서 팁을 알려주는데요. 너희들이 연기를 하다 보면 이 주의 집중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어. 이 경계가 자꾸 흔들리면서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일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주 작은 범위로 빨리 좁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주의를 가시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내가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작은 범위를 빨리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얘기예요. 배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난관에 복잡하기가 아주 쉬운 직업입니다. 자신이 유지하던 주의의 끈을 놓쳐서 그것이 어디론가 허공으로 막 날아가 버려요. 배우는 주의를 다시 추슬려서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지점이나 대상에 빨리 연결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램프 같은 것도 좋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램프를 말했고 아주 작은 어떤 여러분들이 대사를 할 때 뭐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커피숍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온 커피에 집중을 한다든지 하면서 빨리 주의를 내 상황으로 붙일 수 있는 어떤 것에 컨택트를 다시 시키라는 얘기예요. 뭐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집중을 한다든지 하면서 빨리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찾아야 되는,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 찾는 거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설정이 된다면 다시 그것을 중심으로 작은 범위를 둘러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또 둘러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확대해서 또 중간 범위를 만들고 그걸 또 확대해서 조금 더 큰 범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주의를 조금씩 크게 벌려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공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의의 영역이 어느 지점까지 확대되면은 통제력을 상실하고 어느 지점까지 또 확대하면 통제력을 상실하지, 이 전체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집중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친구들은 사실은 연기를 공부하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인 거고, 뭐 우리의 경우도 사실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배우가 항상 범위의 중앙에 있는 건 또 아니야. 만약에 그 상황을 멀리서 이제 관찰하는 영역일 수도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주변으로 조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조명 밖에 있고 저쪽에 조명이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내가 어떤 상황을 관찰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회상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조명 안에 내가 안 있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의 범위가 확대되고 커짐에 따라서 그럴 때는 그 빛의 범위가 확대되고 커짐에 따라서 나의 주의의 범위도 커지는 거야. 이처럼 주의의 범위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주의의 초점을 선택하는 법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오늘 주의 집중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